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동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로 그냥 단지 남들이 다 해서 그 한 달 월급 혹은 많아봐야 연봉 정도 그 돈에 내 돈을 휘둘려서 산다라는 거는 좀 아쉽다 생각해요. 그걸로 삶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년 동안 돈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을, 아닙니다. 바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돈 공부를 투자되고 싶어가지고 아. 검색하다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소개 좀. 저는 지난 16년 동안 돈을 벌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투자로 성장하고 있는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두 개의 사업체와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번에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이 네네.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책이 네. 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아, 네. 네. 그 책이랑 이 책이랑 네. 어떻게 다른지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을 집필을 2018년도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조만간 2, 3년 안에 대한민국 전 세계 시장이나 혹은 대한민국에 큰 폭의 하락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하락을,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돈 공부를 좀 시작해 두셨으면 좋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에 대한 계기를 좀 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썼던 책이고, 정말로 그 다다음에 코로나 위기라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반토막 전략이나 혹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돈 공부는 처음이라 담았어가지고, 그 위기를 활용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DM이나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지수가 저점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수익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어떤 특별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을 영원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가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 혹은 지금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네. 고기를 잡아준다기보다 네. 그래서 화려한 기법이나 이런 게 담겨 있진 않아요. 뭐 특정 종목을 찍어준다. 맞아요. 뭐 특별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혹은 뭐 가치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법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양질의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그물을 만드는 법을 네, 알려주는 책. 맞아요. 네. 좋다. 멘트 좋으시다.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부자가 궁금해요. 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모신다고 했을 때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모신다고 하고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받고 한번 쭉 보니까 돈의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조금 돈의 시나리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뭐 회사 열심히 다녀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그게 전부인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의 시나리오는 뭔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돈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참 많은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거지다,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 내가 평생을 돈을 모아도 집도 한 채 못 산다, 내 집 가지기도 어렵다,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남들이 얼마를 벌었고 여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저도요. 매일 흔들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요? 저도 코인을 안 하는데 제가 가진 기준으로 코인을 해서 저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인 하시는지. 저도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또 기준을 가지고 코인을 하셔서 엄청 빠르게 자산을 불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분들은 투자자로 많은 돈을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저도 아직도 흔들리는데,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의 시나리오라는 거는 결국 이 시나리오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돈을 알면 최소한 남한테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돈의 시나리오는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세우는 방법.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무엇을 해야 되냐. 네.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그걸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환경, 성향, 나이, 돈의 크기. 네네. 사실 제가 책을 보면서 네. 제 자신을 한번 봤거든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네. 그 네 가지를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게 중요해? 그냥 코인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해? 그냥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정 유튜버들이 요새는 참 많은 주식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런데 내 성향에 안 맞는 어떤 교육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 환경에 안 맞는 어떤 교육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 전업 투자자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오전 뭐 11시, 12시까지 PC 앞에서 매매를 하면서 올리는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20%도 벌고 30%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아무리 공개를 해줘도 본인은 그 시간에 PC 앞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환경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수익은 내고 싶고 내 환경은 안 맞고,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건데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포기하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오래 못해요. 결국 얼마 안 돼서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산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 뭐 10억 있는 분이 뭐 한 1억 정도 비트코인에 내가 여유 자금으로 좀 없는 돈 셈치고 나중에 분할 매수해야지 해서 이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10억이라는 그분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넣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1억이 전 재산인데 1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마인드가 달라져요. 못 버티죠. 네, 못 버텨요. 조금만 하락해도 무서워하고, 조금만 하락해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팔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있고, 내 성향은 어떠하고, 내가 매매할 환경은 어떻고, 공부했는 건 어느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시간을 살면서 한 번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걸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담았어요. 사실 제가 책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뭐 주식을 그만큼 아까부터 이만큼 하시는. 네. 올해는 안 했지만 네. 그래도 했는데 나 자신을 분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거고, 내가 이 돈이 커졌을 때 무엇을 할 거고, 이런 꿈 같은 것도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주식을 하는 이유, 내가 이걸로 그냥 단지 남들이 다 해서 급여만큼 한번 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운으로 많이 벌어봐야 몇백에서 몇천, 근데 그걸로 삶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삶을 바꿀 만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한 달 월급 혹은 많아봐야 연봉 정도 그 돈에 내 돈을 휘둘려서 산다라는 거는 좀 아쉽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돈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더 크게 바라보고 네. 내 삶을 한번 세울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분석하라.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보면서 성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공격적 투자자인가, 방어적. 저는 굉장히 공격적 투자자인 느낌이. 우리 대표님은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단기 매매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제 성향은 엄청 공격적인 투자자인데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는 엄청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500만 원 밑일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기 뭐 7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대표님 비트코인 엄청 많이 버셨겠네요 하는데, 저는 1,000만 원에 다 팔았거든요. 1,000만 원에 다 팔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를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엄청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짠 거죠. 이제 원금이 커니까 작은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길게 볼 수 있었는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비트코인으로 저 사람이 5천만 원을 대기 몇 달 만에 벌었네?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네.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저는 1년에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50%에서 뭐 진짜 많으면 60%, 지금은 과거에는 뭐 100%를 목표로 삼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중에 이게 점점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저 스스로도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분석한 결과값이라는 거죠. 대표님도 분석을 하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이제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네. 꼭 자기들 먼저 한번 분석을 맞아요. 해보시라. 네, 맞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그죠? 네, 절대 몰라요. 그 예전에 제가 주식 교육을 했을 때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님이 하는 거 그대로 가르쳐주면 이걸 저는 무조건 배울 수 있어요. 저 무조건 배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르쳐 드렸는데 따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향인 거예요. 저는 5% 먹고 파는데 이분은 20% 30%를 먹고 싶은 성향인 거예요. 5%는 좀 팔기 애매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항상 2%를 먹고 팔 때도 많고 5%를 먹고 팔 때도 엄청 많은데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길게 보는 성향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손절을 너무 못하고 또 누군가는 나 손해 이만큼 나도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해보기 전엔 몰라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큰 돈을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내 성향부터 파악하고 나는 단기 매매는 안 올려, 나는 같이 투자할래. 또 혹은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 단기 매매 할래. 맞아요, 빨리 샀다 팔았다 할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나마 최소 3개월 정도 혹은 길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경험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팔았다 샀다 하는 거랑 네. 길게 가는 건 어느 게 잘못됐다는 건 없어요. 맞아요. 자기 성향이 맞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네, 진짜로 진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만 알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되게 욕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단기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두 부류의 고수분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도 가치 투자, 과거에는 가치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 다 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결국 부자 안 돼. 저 사람들은 결국에는 금방 망할 거야. 근데 그게 편견인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치 투자자들은 다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혹은 운이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되게 많은 벽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배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습득해보고 다 경험해봐서 나한테 맞는, 간단해요. 그냥 1년 해봤는데 제일 성과 좋은 것들, 가치 투자 100만 원을 해보고 단기 매매 100만 원을 해봤는데 1년을 놔둬놓으니까 얘가 더 성과가 좋았네. 그 성과 좋은 것들 분석해서 그 이유가 나한테 맞으면 이제 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다 보면 어느 선가 이제 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어요. 책에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돈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해라 네. 돼 있는데, 저같이 이제 우리 직딩들, 직장인들 돈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요새 최저시급 이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반드시 모아서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면 비트코인에,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주식 계좌를 파서 일단 100만 원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고 다른 책들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 책들을 선택하거나 유튜브의 한 채널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이 100만 원으로 계속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다 잃을 때까지. 벌면 원금을 늘리면 되고, 잃으면 원금을 안 늘리면 돼요. 솔직히 몰빵하고 미수로 땡겨서 몰빵만 안 하면, 레버리지만 하려고 안 하면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잃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 넘어요.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하면 이 100만 원이 나한테 너무 좋은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3개월 정도 해봤는데 내 성향이랑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돈을 잃어서 8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한 20만 원 추가해서 다시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성향에 맞는 투자함을 우선 먼저 찾아요. 찾고 나서 생각보다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까 즐겁네. 뭐 부동산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 관련은 너무 다양해요. 주식 안에서도 스캘핑이 될 수도 있고, 뭐 데이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윙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가치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즐거워야 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이거 너무 재밌다, 차트를 보는 게 너무 재밌다, 혹은 가치 투자 분석을 하는 게 너무 재밌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투자물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세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 세우는 방법은 객관성, 논리성, 지속성, 수익성, 뭐 검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충시키면서 내 기준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만의 네. 돈의 시나리오 네.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공개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책에는 우선 지수의 반토막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뭐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는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를 시작하면 크게 손실이 날 확률은 없다라는 게 지수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시장이 또 계속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승할 때 쓰는 거는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사라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이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2-3시간이기 때문에 저하고 밤새실 자신 있어요. 저는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 기준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객관성, 논리성이에요. 객관성, 논리성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정님한테 네.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미정님,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랬어요 라고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님은 오 진짜네? 오 이게 할만하네? 이러면 객관성과 논리성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만들 때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여러분들만 아는 기준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제일 좋은데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객관성, 논리성을 먼저 충족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성, 논리성을 충족시켰는데 살 때마다 돈을 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객관성이 없는 거 아,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객관성, 논리성을 실제로 해보면서 수익성이 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성이 일회성이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만 딱 오는 방법을 만드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로또 수준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 쓸 수 있는 건지, 10년마다 한 번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수의 반토막 전략은 크게 보면 10년에 한 번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해외 지수는 어떻지? 그래서 중국 지수도 보고 미국 지수도 보고 일본 지수도 보고 다른 유럽 지수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 지수들도 반토막이 나면 반등이 나오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동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을 집필했을 때 2018년도 10월에 중국의 지수는 반토막이었어요. 아, 그 기회를 전 몰랐네. 네, 우리나라 지수는 반토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필하는 과정 중에 편집자님이 저한테 온 거를 다 미리 보셨으니까 대표님 반토막 시나리오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왔던가요? 중국이래요. 사도 됩니까? 하길래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생기는 거예요. 뭘 공부해야 되죠? 중국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중국 펀드를 해야 되나? 중국 주식엔 뭐가 있나? 주도적인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에 맞춘. 그래서 무슨 주식을, 중국 주식을 뭘 살 건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뭐가 있는지. 이처럼 기준이 하나 생기게 되면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너무 좋으니까 중국 주식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치면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네, 한번 보고. 중국 펀드 가입하는 법 쳐가지고 보면 쭉 나오고.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내 필요한 걸 찾아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방대한 지식들이 많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할지 모르는 맞아요. 지식은 드는데 실제로 투자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함정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내가 먼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게 저는 투자자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에는 내가 쓰는 시간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제 흥행 성공 시나리오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콕 찍어서 지수라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네. 따로 있으신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지수는 대한민국 경기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치가 지수예요. 지수란 무엇인가라고 유튜브에 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대한민국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기업의 평균을 뜻하는 게 지수구나. 그럼 지수가 빠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씩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대변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수는 너무 중요한 재료인 게 뭐냐면 저는 살면서 저한테 엄청 좋은 정보다, 기밀 정보다, 야 이건 너만 알고 있는 비법에 대한 정보다, 너만 알아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때 사면 더 많이 잃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손절을 못해서 더 큰 돈을 잃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중요한 지표나 정보는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나까지 온 건 다 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객관적으로. 평등한 기준이 뭘까. 그래서 저는 지수인 거예요. 지수는 누가 봐도 동일해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찾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많은 대중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공부는 처음이라 지수의 중요성을 담고 나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요.
그전에는 진짜 한 명도 안 했거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맞아. 예. 뭐 특정 종목 사실 맞아요. 예. 혹은 뭐 가치 투자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PER이 뭐다, PBR이 뭐다. 지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슬슬 지수가 뭐 지수에 중점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수를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아무리 좋은 지표도 내가 쉽게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내가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수 보는 건 공짜니까 여러분들 지수랑 종목이랑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 검색하면 네.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특정 스승을 뭐 골라서 보지 마시고 네. 그냥 거기서 이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돈의 시나리오 한번 꼭 써보시고 네. 지수 공부하시고 네. 근데 책 보면 지수 말고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네. 아까 인구 구조. 네. 네. 그것도 한번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네. 왜 돈의 시나리오에 중요한 영향을 네. 미치는지. 그 반토막 전략을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반토막 전략을 쓸 때는 조금 위험도 감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오랜 기간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들어갔을 때 내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되게 자주 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고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실까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랑 인구 구조가 가장 흡사하게 흘렀던 나라가 있었죠. 어디죠? 대부분 다 아는? 일본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물론 지금의 그때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본만큼의 버블이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본을 생각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1989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였어요.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지수를 비교하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흡사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을 보고 우리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일본에 있었던 거를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10년, 20년이 지나고 유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딱 저희가 네. 뭐 한 5년 후에 우리나라 유행한다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다 도는 거다 보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보면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장도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베이비 부모가 세대가 태어난 곳이 있죠.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 지금 평균 연령이 30세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인구 구조에서 봐야 되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20, 30년이 빨랐던 거는 단카이 세대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나이 차이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베트남도 역시나 10년에서 20년 정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런 붐들이 그 일본에 나중에 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미디어가 발전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빨리 옮겨지는 시대다 보니까 특정한 것들은 더 빨리 베트남에 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1금융권에 일하는 PB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투자분들 진짜 많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세요. 펀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도 투자해 주시려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 따른 공부는 책을 보시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대표님이 은근슬쩍 팁을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얘도 베트남 한번 보세요. 베트남. 네, 저는 베트남만의 IMF가 올 거라고 봐요. 제가 처음 중국 펀드를 넣었을 때 2004년도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까지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증시였어요. 근데 그 중국이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지수는 오르겠죠. 그렇죠.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그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이 많은 국가들의 기대를 얻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또 언젠가는 증시가 파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파티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엄청난 폭락을 할 거예요. 그때 좋은 기회로 한번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세요 지금 베트남. 5년 지나고 올지 3년 지나고 올지는 모르지만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맞아요. 준비하고 네. 있어야죠. 그런데 죽기 전엔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저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반토막 전략을 네. 제가 이제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이미 코로나는 너무 이제 네, 많이 회복이 올랐다. 됐어요. 네. 늦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반토막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올 수도 있고 네. 올 수도 있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 직장인들 네.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번 코로나 위기에서 꽤나 큰 돈을 벌었던 분들은 대부분 2018년도 이전부터 이 위기를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만큼 투자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무 준비 없이 다시 당장 내년에 반토막이 와도 요만큼밖에 투자를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스스로한테 없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3년, 빠르면 3년? 뭐 더 빠르면 2년 안에? 2, 3년 안에는 다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어도 5년 안에는 저는 위기가 온다 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어차피 큰 돈을 못 넣어요. 왜? 무섭거든요. 무섭죠. 실제로 제가 그 동공문 처음이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내가 가진 기준을 공개를 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난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 그 책을 보는 여러분들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전문가의 말만 듣고. 결국 전문가라는 사람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삶을 바꿀 만한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안 된다 봐요. 그러면 삶을 바꿀 만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이 준비할 기간이 느는 거잖아요. 원금도 늘고.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많이 못 샀으면 나 급여 한 2, 300 받는데 다음 위기 때 활용하려고 30%씩 무조건 모을래 이제. 그래서 100만 원씩이든 70만 원씩이든 다음 위기를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100만 원 가지고는 지수가 오를 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릴 때는 내 시나리오에 맞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위로 오를 때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고. 그러면 위로 계속 오르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실력이 늘 거니까 실력이 늘 때마다 원금이 늘리면 돼요. 3개월 했는데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하는 거예요. 또 다음 달에 또 수익이 나네? 기준이 이제 생기면 본인 스스로가 돈을 늘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무조건 위기가 온대요. 무조건 반토막이 온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해야 되지? 돈 모아놔야 되겠다 이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통비를 파놔야 돼.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게 확실하게 내 실력이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모아요. 단기 매매로 100만 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같이 지금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기준이 없을 때는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봐야 은행 이자 넣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들 비트코인 한다니까 사고 이런다니까 사고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0만 원으로 내 스스로 1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확신이 든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뭘 하냐? 밤새도록 알바해요. 생활비를 쓰고 내가 이게 200만 원이 되면 220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아껴라고 말 안 해도 악착같이 아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아낀 게 돈이 더 되니까. 맞아요.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는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전 시드가 없으니까 시드를 모으고 뭘 할래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인데. 안 돼요. 시드가 있어도 10억 있으면 뭐예요? 10억 당장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로 주식 하시겠어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못 하세요.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 시드는 본인이 알아서 모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우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믿지 마시고요.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실력이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10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팍 드는 생각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이게 10억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밀 힘이 없으면 밀 수가 없잖아요. 밀어야 굴러오르는데 밀 수 있는 이 근력부터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마 제가 10억을 드린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정님은 지금 있는 잡과 관련된 돈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뭐 스튜디오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스텝들을 만든다든지 결국에는 내가 큰 돈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알고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잠깐의 돈은 벌 수 있을지언정 부로 가는 돈을 즉 큰 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력이 먼저 시간과 정성을 쓰셔서 노력을 먼저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후회가 된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한 3월 며칠인 거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친구들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있고 하니까 야 우리 회사 주식이 야, 이렇게 많이 빠졌어. 다시 올라갈까? 야, 사야 되지 않나? 살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안 샀어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뭐 3만 몇천 원인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제가 대표님을 일찍 만났으면 야, 영혼을 끌어가지고 사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또 던져주신 게 뭐냐면 이거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3월 달에 그렇게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내가 공부했는 것보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선택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 그 기업의 주식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 하니까 아는 거야. 우리 회사는 망하지는 않아. 근데 내가 4만 원대 봤는데 지금 2만 원이네? 나 이거 우리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본인은 아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시간과 정성은 내 회사에 썼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은 더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과 정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어요. 서브프라임 끝나고 2009년 1년 만에 지수가 100% 올랐어요. 그때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했어. 아, 서브프라임 때 살 걸. IMF 때 10한 채 사놓을 걸. IMF 때 삼성전자 주식 샀으면 지금쯤 뭐 얼만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놓을 걸이라는 걸 해결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토막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놓을 거래서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서브프라임이 언제였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코로나 언제였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세요라는 기준을 다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동공부는 처음이라 해서.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돈의 시나리오로 이어간 거예요, 책을.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 친구들과의 그 커피숍의 그 장면이 네. 계속 주마등처럼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네. 내가 그때 나의 자산을 네. 점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놓쳤구나.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반토막 시나리오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네, 맞아요. 그때가 오기 위해서 그때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딱 보면서 분할 매도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작다 보니까 네. 그냥 턱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좋은 팁 하나 남겨주시죠. 원금이 적다고 그 많은 돈을 굴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적은 원금밖에 못 굴려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늘 미수 몰빵, 신용 몰빵, 한종목 몰빵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일시적인 부분은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자산을 상승시키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부까지 이어졌다? 잘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전문가가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투자물이 지금 비트코인처럼 100배씩 오르고 10배씩 오르고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로 1억을 넣어서 혹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10억이 된 거야.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1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돼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이 10억으로 유지를 해서 이게 20억이 되고 30억이 될 수 있는 실력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해요. 내가 1억으로 10억 만드는 방법. 그럼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 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걸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적은 시드로 몰빵 하면서 저기까지 가야지 시장 상황이 이제는 그렇게 안 받쳐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적은 돈도 큰 돈처럼 굴릴 수 있는 습관으로 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몰빵 하면서 제 재산을 늘려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릴 포트폴리오를 하면 뭐가 오냐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대표님 지금도 한 달에 뭐 작은 계좌 하나만 공개했던 것도 일단 몇 억은 넘으니까 이런 계좌로 한 달에 10% 이상씩은 수익을 내시면 뭐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하셨을 때는 100% 수익률도 내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적은 돈일 때부터 진짜 1년에 많으면 100%, 더 많으면 뭐 한 200%까지. 그 월로 따지면 10%. 근데 이게 복리로 굴러가니까 100%, 200%가 되는 거예요. 월 5%만 수익을 내도 1년이면 원금이 2배가 돼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이면 내년 2,000, 그 다음에 4,000, 8,000, 1억 6천, 3억 2천. 그렇게 해서 7년 굴리면 10억 돼요. 1,000만 원. 한 달에 5% 수익을 내는 방법을 내 걸로만 만드는 방법만 알아도 돼요. 1,000%, 2,000%, 뭐 100%, 200%. 절대 여러분들이 현혹 안 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돈을 큰 돈처럼 굴릴 줄 아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자세가 차렷 자세인지 열중차 자세인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한 포트폴리오에 넣지 말고 1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관심사도 넓어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고 계속
투자금 시드를 늘려나가는 게 복리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요. 일단은 100만 원으로 10개 포트를 나누어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에 최소 10종목 정도는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그 투자 방식을 10개 정도, 10번 정도는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왔을 때는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 되겠죠. 또 수익이 나면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씩 되겠죠. 또 수익 나면 3000만 원씩으로 300만 원이 돼요. 그럼 3000만 원으로 300만 원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말이 달라져요. 왜냐면 300만 원씩 넣고 5%만 해도 15만 원이에요. 일반 사람들 일당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돈도 버니까. 그러니까 이거까지 가기 위해서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이 요만큼일 때 3천만 원을 다 넣어요. 그리고 1,500만 원, 2천만 원 날리고 실력이 쌓였는데 이제 원금이 없어. 3천만 원까지 해보고 하려면 나는 이런 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보고 하려면 200% 수익을 올려야 되네? 이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래에도 코인 지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있어요. 코인으로 몇 천만 원으로 10억 가까이 벌었어요. 아이고 배야. 그때가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일 때였어요. 그럼 지금 7천만 원이니까 몇십억 자산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되는다니까. 회사 일한대요. 왜 아니 10억 깡통 찼대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으로 1, 2년 만에 10억까지 간 친구인데 또 몇 개월 만에 완전 영원이 돼서 지금 직장 생활 한대요. 아, 역시 세상 공평하구나. 신은 공평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계단식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갔던 거죠, 그냥. 그러면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 위에서 또 유지하는 걸 모르고. 맞아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10억으로 내가 이거 좀 비트코인 너무 좋아서 운으로 벌었어. 나 그냥 한 5억은 빼둘래. 이렇게 욕심만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컨트롤이 있었으면 그 몇 천만 원 10억까지 가진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 컨트롤을 안 했기 때문에 10억까지 단기간 간 거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로 이어지는 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은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지수가 반토막 되는 시점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준비를 하자.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만한 금액을 네. 계속 이제 나만의 원칙으로 기계적으로 좀 매매를 해라. 제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라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네. 내가 주가를 자꾸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네. 확률 값이라는 게 안 나와요. 주식에 100% 확률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이거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죠? 공개를 안 했을 뿐 그 어떤 슈퍼게임에도 그 어떤 잘한다는 전문가도 돈을 잃습니다. 저도 첫 책 쓰고 마이너스 6억 잃었거든요. 네. 그러면 몰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돈을 잃는데. 그리고 손절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죠. 그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수백억 자산가든 수천억 자산가든 무조건 내 선택이 옳았던 게 아니라 글렀던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았던 선택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앞으로 세 걸음. 맞아요. 그러면 자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10개를 나눠서 해놨던 게,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확률 값이라는 게 결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그게 가치 투자든 그게 어떤 기준이든 내가 단기 매매든 수익 매매든 어떤 투자든 확률 값에 근거한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 값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백데이터, 즉 과거 데이터 분석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고 싶어요 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 기준이 확률값을 만들려면 20일에 정확하게 닿았을 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닿을 것 같은데 사는 거야. 그리고 20일에서 손절하겠다라고 기준을 만들었는데 조금 내려가는데 버티니까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어정쩡하게 내 주관을 넣어버리면 백데이터를 보고 확률값이 안 나와요. 딱 지금 제 케이스를 본 느낌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안 쌓여요. 내 기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21선에서 샀는데 내가 5% 수익, 5% 손절을 했어. 정확하게. 그런데 내가 100개를 봤는데 100개 중에 70개가 수익이네. 당연히 7합인데. 그러면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5% 수익, 5% 손절 값은 똑같은데 10번에서 7번을 수익을 내니까.
그러면 확신을 가지니까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개파락에서 손절 구간이 마이너스 5%가 안 되고 10%가 되는 구간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확률 값을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 값을 70%에서 80% 만들기 위해서, 80%에서 9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절대 100%에 근접하려는 확률 값을 만들려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또 꼬이기 시작해요. 7, 80% 정도 타율을 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구체적이고 수치화하고 기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기계적으로가 익숙해지고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노하우를 발휘하는 거예요. 확률이 60%가 되는데 이거를 7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빠질 때는 투자를 안 해야지. 또 혹은 21선 중에 더 센 종목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지. 나는 테마주 하니까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우량주 해야지. 이렇게 나에게 맞는 노하우들을 기준에 부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률값을 구하고, 확률값이 최소 반점 5대5 정도를 한다면 이제 내 성향에 맞춰서 이걸 6대4 7대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7대3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는 시간이 있고 시간과 정성을 써서 그 확률값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부자는 만들어진다 봐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을 만들고 확률값을 찾기 위해서 14시간씩 수년을 차트를 봤어요. 하루에 14시간씩 매매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거의 4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거의 PC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만든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이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3년이 걸렸다면 여러분들 7년 걸린다 생각하고 하루에 2-3시간씩 보는 거예요. 1시간씩만 공부한다? 그럼 나는 10년 있다가 만들래. 근데 10년쯤 있다가 100만 원 이런 거 크게 무섭지 않잖아요. 대신에 10년 후에 내가 1시간씩 공부했을 때 만들어만 지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야너부가 생각이 나네. 야 너도 네. 부자 될 수 있어.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노력만 따라준다면.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라. 아까 왜냐면 제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네. 손절해야 되는데 네. 내일 되면 올라갈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종목에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종목에 사랑이 빠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모든 고수들한테 다 물어봐도 본인이 투자로 인해서 부를 잃었던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주관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물론 내 주관이 이제 수익성까지 지속성까지 만들어져서 생긴 주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직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 주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런 주관들이 쌓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아집이 돼요. 이걸로 올리는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고 얻은 수익은 저는 다 독이라고 2018년 책에 썼어요. 모르고 얻는 수익은 여러분 대부분 뱉어내요. 운으로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텼는데 올라갔어요. 또 손절 안 하고 버텼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원금은 계속 커지겠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럼 이제 큰 원금으로 딱 했는데 또 그때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도 올라가겠지 하면 그건 내려와요. 10번의 이겨도 한 번 때문에 10번 수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맞아요. 떨어져도 큰 금액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원사이드로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런 아집이 많이 쌓여요, 사람들이. 에이, 내가 이거 괜히 손절해서 다 올랐네. 내가 팔면 올라? 네. 근데 이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공부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나중에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 저도 그 구간에서 시작했거든요. 서브프라임 때 같이 투자한다고 큰 돈 다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매매한다고 시장이 좋은지도 모르고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으니까 쫙 다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손절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해서 좀 힘들어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저도. 그래서 계좌를 나누는 거예요. 한 종목 몰빵 안 하려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쁜 습관이 생겨서 부로 가는데 되게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대표님이 저는 대표님이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네, 아직 낮은 구간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있고 네, 올라오시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 분명히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이제 우리 직장인들부터 네. 부자 되고 싶은 분들께.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까, 대표님? 그럼 저는 일단 유튜브보다는 책이라고 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책을 선택을 한 3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하느냐?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해보고 싶어? 그럼 비트코인의 책을 3권.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주식에 대한 책 3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3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책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책을 쓴 작가가 투자물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한 4년, 5년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투자물로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쓴 책이 시장에 많아요. 그 책을 3권 정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으로 선택하자면 가치 투자로 뭐 얼마를 번 사람이 쓴 책, 뭐 기술적 분석으로 얼마를 번 사람이 쓴 책, 혹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담긴 책, 요렇게 3권을 딱 구성을 해서 기본적인 걸로 공부하고 다른 성향의 쓴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그분들이 다 유튜브를 해요. 맞아요. 다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 책에 담긴 인사이트를 좀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얻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이 100만 원으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한계점이 존재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시드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기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내가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훔친다 그러거든요. 돈의 시나리오에 써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기준을 훔쳐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춤으로. 그래서 그거를 100만 원으로 연습을 해서 이게 내 성향에 맞아서 공부를 가면 이제 부로 가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하고 책에 쓴 내용으로 비트코인으로 해서 엄청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운영할 커뮤니티에 계속 생겨요. 저는 의도를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서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제 기준을 훔쳐서 본인이 훨씬 본인만의 훌륭한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떨어뜨리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씩 주워가지고 네. 주머니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에서 진짜 오늘 이 방송이 되게 큰 흐름에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인사이트를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깨가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네. 기계적으로 매매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원칙이 세워져야 맞아요. 되고 내 기준이 원칙을 있어야 세우기 돼요. 위해서는 내 주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관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내 주관으로 원칙을 세워서 네.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네. 반토막이 왔을 때 네. 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도도 마련해. 맞아요. 그다음에 나도 전략을 세워놨어요. 네, 맞아요. 그때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돈까지 벌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에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다음번의 경험으로 그 다음번에 또 경험하실 거예요. IMF 때 땅으로만 수백억 수천억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IMF 때 운으로 수익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만 하면 사모으기 시작해요. 이게 운으로 만든 수익을 실력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코로나 위기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경험을 반드시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노트에 적어서 그때도 이랬어. 그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시장을 이기는 이런 업종들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위기도 시장을 이기는 이런 업종들이 더 많이 갈 거야. 내가 매매를 했든 못했든 지금 상황을 복기를 해놔야 다음 그 시장이 왔을 때 온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자녀 교육의 시작점이고 이 내 방식을 내가 40대, 50대, 60대에서 활용하고 그 내 자녀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활용하고 그 후손들이 30대, 40대, 50대에서 활용하는 게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걸 보험 상품으로 많이 풀었었는데 종신보험 상품으로 저는 이 주식 투자 상품도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공부법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부자를 꿈꾸는 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 네. 개미라고 표현하지 말고 네.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 한테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또 이제 지수가 좀 오르니까 지금 방송 촬영 시점에 또 4천 간다, 5천 간다, 또 증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에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돈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히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네. 나와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 방송이 처음에 이제 메이드 됐을 때 네. 사심을 좀 담았거든요. 네. 제가 좀 사심을 충족시켰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갑을 제가 훔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여러 책을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돈의 시나리오 뭐 대표님 책 많이 안 팔려도 상관없죠. 네네네. 저 이걸로 많이 돈 안 법니다. 네. 네. 대표님이 이제 이 책은 어쨌든 이제 저 같은 네.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저희 방송도 보시고 네. 대표님이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뭐 하시면 또 따라가셔서 또 지식 훔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파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